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었지만 현재는 많이 좋아져서 약을 끊고 상담과 생활습관 위주로 많이 회복한 소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천했던 방법 중에서 약 말고도 우울과 불안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 5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느낀 점과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도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시간 기상, 같은 시간 수면입니다. 이거를 들으시고 또 뻔한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압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특히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경험해 봤으니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게 정말 싫고 하루를 또 보낸다는 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힘든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쭉 살 수는 없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실천해 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서 일어날 때는 또 혼자서 절대 못 일어나니까 알람을 맞춰서 억지로 일어나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점점 익숙해지면서 평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그 브레인 포그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의사분들도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수면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수면이 원톱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맞춰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유명한 미국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님, 그리고 일본의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물리치료사인 야마우치라는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 다 햇빛을 정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소개해드렸던 같은 시간 기상에 콤보로 쓰시면 좋습니다. 햇빛이 뜨는 시간 정도를 기상 시간으로 설정해서 베란다나 창문에서 보시는 것도 좋고 집에서는 햇빛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 햇빛이 좀 보이는 곳으로 나가서 한 5분 정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많았습니다. 또 햇빛을 봄으로써 멜라토닌이 생성돼서 같은 시간에 잘 자게 되고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능하다면 러닝, 힘들다면 산책이라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많이 본 방법입니다. 물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산책이라도,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러닝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일직선으로 쭉 주택가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200m라 갔다가 돌아오면 400m인데 이거를 한번 뛰어봤는데 정말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1km도 아니고 400m인데 그때 저의 체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의 우울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번 사는 건데 나도 한번 행복한 기분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고 다음날은 어찌저찌 1km 뛰고 다음날 1km, 다음날 1km 그러는 사이에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10km 가까이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러닝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산책이라도 꼭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방법은 찬물 샤워입니다. 이건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현재 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마지막 1분이나 2분 정도 찬물로 샤워하는 건데요. 고통을 선택하면 쾌락이 찾아온다라는 내용으로 찬물 샤워를 하면 좋다는 내용이었는데 확실히 샤워를 할 때는 막 비명 나오고 막 죽을 것 같지만 끝나면은 참 개운하고 좋습니다. 그게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방법은 건강적으로 이상이 없으신 분들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급란물, 커뮤니티 중단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음란물과 커뮤니티에 참 많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음란물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안 보지만 그 한창 볼 때는 한 번 볼 때 몇 시간씩 계속 탐닉하고 빠르게 넘기면서 중요 장면만 보고 그렇게 질이 낮은 도파민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는 그 인기글 모음 같은 게 있는데 그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등 도움 안 되는 그런 글들을 그냥 주구장창 계속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요. 남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재밌는 걸 봐도 어디 놀러를 가도 머릿속에는 이제 어제 본 야동이나 커뮤니티 글 같은 것만 생각이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제 어린 딸이랑 노는데 하나도 집중 못하고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그 제 자신에게 너무 현타가 와서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막 벌벌 떨리고 뇌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참아냈고 멍했던 머릿속이 꽤나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청소하기입니다. 우울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안이 많이 더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청소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할 힘도 없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보니 끝나면은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무리해서 집안 전체 다 청소해야지라기보다 오늘은 여기만, 내일은 화장실,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하시면은 꽤나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같은 시간 기상, 같은 시간 수면. 두 번째, 아침에 햇빛 보기. 세 번째, 가능하다면 러닝, 힘들다면 산책이라도. 네 번째, 찬물 샤워. 다섯 번째는 급납물, 커뮤니티 중단. 마지막은 청소하기입니다. 이 중 중요도로 생각하는 건 1, 3, 2, 5, 6, 4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지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다시 봐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스크린샷도 좋고 메모를 하는 것도 좋고 도움이 된 내용은 다시 보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